네, 앞서 보신 것처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새 송전솔로가 충남을 지나면서 지역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갈등이 반복되는 것인지 유종준 충남 송전탑 백지화 대책위 집행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송전솔로가 충남을 지나게 되면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갈등의 핵심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대규모 산업단지, 네. 그리고 신도시 이런 게 주로 수도권에 많이 건설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수도권에서는 전기를 소비하면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 같은 경우는 기피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충남의 석탄화력 발전소에 절반이 몰려 있다든가 이렇게 된 네. 거고요. 또 재생에너지는 주로 호남 쪽에 많이 설치돼 있죠. 네. 근데 수도권에 용인 반도체 산단이 건설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전기를 그 주변에는 어떤 발전 시설이라든가 태양광 시설이 없다 보니까 네. 호남에 있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용인 반도체 산단까지 끌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 호남과 수도권 사이에 충남이 끼어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충남을 지나가면서 충남이 이 송전솔로 인한 고통을 다 겪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어떤 수도권 일방주의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산단이 생기면서 지역 발전에 있어서 경기도권은 발전하는데 네. 그 발전에 있어서 전력이 필요한데 그런 그렇죠. 것들은 우리 지역에서 끌어다가 쓰면서 네. 본인들은 설비를 하지 않으면서 이 이익을 추구한다. 네. 특히나 충남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나게 되면서 송전솔로가 그렇습니다. 지나게 되면서 이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주민들이 송전솔로 지나가는 걸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큰 거는 건강에 대한 우려거든요. 네. 해외 여러 연구 자료를 보더라도 송전선 주변에는 가령 유아 소아암 발병률이 높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암 발병률이라든가 높아졌다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 자료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송전철탑 아래서 형광등을 이렇게 들게 되면 형광등에 빛이 들어와요. 네. 실제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시피 그런 전자파 영향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재단권이 큰 타격을 받는 거죠. 네. 송전철탑이 지나가면 그 밑에 누구도 주택이라든가 상가를 건설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건설해도 팔리지가 않으니까요. 그리고 농민들 같은 경우가 있는 게 농지밖에 없기 때문에 농지를 뭐 농협 같은 데다가 이제 담보로 해서 이렇게 융자를 받는데 이게 농지에 송전철탑이 지나가게 되면 은행권에서 제대로 된 담보를 설정해주지 않거든요. 네. 담보의 가치를 확 떨어뜨리죠. 그로 인해서 농민들이 큰 피해를 받는 겁니다. 또 이런 피해를 일방적으로 받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이 발전소 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송전탑 선로가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상에 그리고 건강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반대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네. 이 도심 혹은 그 경기권이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서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그 부담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많이 부담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중심지가 도무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이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하면서 네. 그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설비를 건설하지 않았거든요.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소는 그동안 석탄화력 발전소는 충남에다가 지금 현재는 재생에너지는 다 호남에다 건설했죠. 그러면서 수도권에는 이런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새로운 발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대규모 산단을 건설하고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거기엔 필요한 전기를 전력 생산지인 충남이나 요즘에는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은 호남에서 끌어가려다 보니까 이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지금의 수도권 중심주의, 결국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서 결국은 이런 대규모 산단이 수도권에 들어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수도권 일방주의, 수도권 일국주의가 결국은 이 모든 문제를 발산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방에서는 오죽했으면 지방이 수도권의 전력 식민지냐 뭐 이런 게 반발을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 지방에 있는 이 전력 산업단지,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을 경기도권에 짓는다든지 혹은 이 반도체 산업단지 같은 경우를 전력이 있는 쪽으로 옮겨오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용인 국가 반도체 산단은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나온 산물이 아닙니다. 전 정권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만들어진 그런 그 계획이거든요. 그런 것에 의해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진행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따라서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통해서 꼭 필요한 설비라면 이거는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호남에서 전력을 끌어갈 것이 아니라 그 재생에너지가 실제 생산되고 있는 그 호남으로 이런 산업단지가 옮겨가야 맞는 거죠. 네. 가령 대만 같은 경우가 TSMC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 TSMC가 가령 그 TSMC 타이난 공장 같은 경우는 타이페이에서 수도인 타이페이에서 약 300km 떨어져 있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분산돼 있고요. 일본만 해도 가령 홋카이도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구마모토라든가 이건 도쿄에서 굉장히 오랜 먼 거리에 떨어져 있죠.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아이다호라든가 이렇게 막 사막 텍사스라든가 이렇게 사막에 건설되기도 하거든요. 대도시랑 꽤 멀리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뭐 수도권과 가깝게 이렇게 건설되지 않습니다. 이게 네. 수도권과 비록 먼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산단 같은 경우는 뭐 고급 인력이라든가 또 많은 사람들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어떤 뭐 임금 수준이라든가 이런 혜택이 좋기 때문에 많은 인력들을 뭐 고급 인력이라든가 전문 인력도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단지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노선이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주민의 의견들을 들으면서 지금 조율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정확하게 하면 시점과 종점만 지금이 나온 거죠. 네. 그러면서 지금은 광역입지선정위원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광역입지선정위원회가 현재 아직 끝이 안 났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러면 최적 경과대역 이런 입지선정위원회라고 해서 실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입지를 좁혀서 이제 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만금 신서산이라든가 이제 그리고 진행된 동안 신정읍 뭐 신계룡 이런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요. 앞으로 다른 설비는 또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주민 의견을 듣는 과정 내에서도 네. 주민들의 반발 앞서서도 보신 네. 것처럼 이게 주민 의견을 듣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네. 거기에서 제대로 주민 의견을 조율하고 듣는 것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가 그 송변전 설비 계획을 네. 확정을 하면서 네. 시점과 종점을 확정한 상태에서 이거를 입지선정위원회로 넘겨요. 네. 그럼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시점과 종점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노선이 어디로 가느냐 갖고 서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결국 그렇게 되면 그 예상되는 그 해당 지역의 마을끼리 아니면 네. 지역끼리 일종의 싸움이 나는 거예요. 주민 간 갈등을 더 그렇죠. 북돋우나요? 우리 지역은 싫다. 네. 뭐, 너 당신네 지역으로 가라. 우리도 싫다.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점과 종점을 전력 수급 계획, 그다음에 송변전 설비 계획에서 이미 확정한 상태에서 지역 주민들 보고 입주선정위원회에서 정하라. 그러면 일종의 주민 간 갈등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절차와 이 기준을 다시 세워서 이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을까요? 그 시점과 종점을 확정한 상태에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 보고 참여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점과 종점이 정해진 단계, 그러니까 전력 수급 기본 계획과 송변전 설비 계획이 수립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됩니다. 네. 또 주민들과 해당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해서 실제 그 노선이 실제로 필요한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를 찾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당신 같은 경우도 노선이 바뀐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역시 충분한 사전적인 참여가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